땡큐. 요게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게 다시 이거 뭐 기말고사 나왔던 문제야. 이거 재작년 문제야 이거. 그래서 DSB, SC, MT에 대해서 이 전송 신호는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SB TC는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겠고, 뭐 요거는 이미 다 배웠잖아. 그 다음에 FM이 이제 문제인데, FM은 어떻게 돼? FM은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주로 뭐 이렇게 붙이면은 어떤 상수 뭐 KF를 붙이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M 타우에 D 타우 뭐 요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송 신호의 전력을 구하여라. 이게 보면은 MT를 보낼 때 지금 PM만큼 전력이 든다고 했거든. MT만 보낼 때. 그러면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줄어들지. 2분의 PM이 되겠지. 요거는 이쪽은 2분의 PM에다가 플러스 2분의 AC 제곱 요렇게 돼. 주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뭐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MT에다가 PM에다가 플러스 AC의 전체의 제곱분의 2. 뭐 이거 좀 다르긴 한데 사실 MT를 요게 왜 그래야 되냐면은 MT에다가 플러스 AC의 여기 제곱에다가 제곱의 조각 인테그럴 해줘야 되잖아. 뭐 T분의 1에다가 뭐 T 사이에 인테그럴 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요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 인테그랄 해주면 이 인테그랄이 거의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하이프리퀀시 성분이 다 없어진다고 뭐 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정이 있지. MT를 인테그랄 하면은 이게 MT를 인테그랄 하면은 이게 그냥 인테그랄 하면 제로가 된다라는 가정해서 뭐 요 두 개가 같아지는 건데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내가 맞다 이죠. 그 다음에 이거 FM은 여기 만약에 뭐 1이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뭐 2분의 1이네 2분의 1. 근데 뭐 A라고 해놓으면 2분의 A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걸 A라고 했다 A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동기건파가 가능하냐? 다 동기건파는 가능해. 동기건파는 다 가능하고 비동기건파가 가능하냐? 비동기건파는 요거는 안 되지. DSB, SC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되는데 FM은 뭐 비동기건파가 가능하니까 이게 동기건파 가능한 조건, 뭐 조건은 사실은 뭐 여기 이 DSB TC에 있지. 이 조건은 TC 어떤 조건이 있는 거야? 이게 AC가 어떤 미니멈보다 작아야 되는 거, 뭐 MP라고 하지. 뭐 요런 조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요거 좀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올지도 몰라. 이거 2년 전에 나온 문제야 내가. 요거 좀 해보고 내가 뭐 작년에도 이렇게 DSB SC랑 DSB TC, FM 빼고 이렇게 DSB TC하고 요거만 했을 때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우리가 지난번 중간고사 풀 때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이거는 작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 작년에는 기말고사랑 그 코로나 처음 생기고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 한 번만 봤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지금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봅시다. 이 4번까지는 지난번에 다 풀었었고 중간고사 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이거 보면은 이제 DSB TC네.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DSB TC에서 위의 신호를 비동기건파를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비동기건파를 하려면은 요게 요렇게 돼야 된다. 요렇게 이게 크로스하는 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엔벨롭 디텍터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디텍터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미니멈 값이 크로스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AC
결국 MP보다 커야 된다. 여기는 지금 MP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값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려면 이렇게 해주면 더 정확하겠지. 이제 MP 이렇게 AC 조건은 뭐 AC가 MP에 뭐 이게 MP가 지금 절대값이 마이너스 값인지 플러스 값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MP를 뭐 절대값이라 하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시험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정류 곱하기 이제 요게 이제 안테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테나 들어와서 이게 이 뭐냐 다이오드를 통과하는데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로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 뭐 이거는 뭐 반드시 이 저항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뭐 없어도 괜찮아. 로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 이제 3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사이에 수식을 구하고 이것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원래 이거는 딱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비동기건파라고 일단 비동기건파라는 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들어오자마자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면은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줘야 되는데 다이오드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동기건파라고. 그러니까 동기 회로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비동기건파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스텝에서 각각의 신호를 뭐냐 타임 도메인 신호하고 그 다음 주파수 도메인 신호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봅시다. 좀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장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이오드 있고 이게 로패스 필터 이제 이거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번, 2번, 3번 스텝으로 이렇게 되는데 1번 뭐 다이오드 통과되어 있으니까 1번으로 지금 DSP TC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DSP TC가 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되는 신호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1번 신호는 이렇게 되고 2번 신호는 다이오드를 통과하니까 플러스만 통과시켜주거든. 플러스만 통과시켜주니까 2번 신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에서 플러스만 통과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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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신호는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 엔벨롭을 이걸 MT에다가 플러스 AC 한 거잖아요. 이게 이거 한 거니까 3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신호가 이게 이렇게 돼서 파이분의 1에 MT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AC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 여기에 이게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게 파이를 곱해주고 일단 곱하기 파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MT가 나오는 거지. MT가 나오는 거지. 뭐 요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 파이나 뭐 그다음에 마이너스 AC 이거는 뭐 굉장히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냥 아예 그냥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일단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게 타임 도메인 이게 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야. 그래서 타임 도메인 시그널 1번, 2번, 3번 이거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일단 1번하고 2번까지는 사실은 이건 다이오드로 계산하면 굉장히 쉬워. 다이오드로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되는데 2번에서 3번 이걸 뭐 이렇게 뭐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거 중간에 2번 신호를 3번 신호에 로패스 필터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이걸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이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해 사실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다이오드를 통과한 신호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신호 물론 주기 신호이지만은
이거가 왜 이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해석을 하려면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결국은 잠깐만. 그래서 보면은 일단 AC에다가 요 1번 신호는 1번 신호 1번 신호는 그리고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그리고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신호니까 이걸 일단 주파수 도메인에서 옮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그대로 가고 이거는 MF가 되고 플러스 상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상수는 AC에다 델타 F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곱하기잖아.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다시 뭐 수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걸 정확하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뭐야 컨볼루션인데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이거든. 그러면 시프트 하게 된다고. 시프트.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하고 그 다음 플러스 FC만큼 시프트하는 거야. 이거 거꾸로 적어줘요. 2분의 1에 M에 F 플러스 FC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봅시다.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M에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이게 AC가 지금 빠졌네 지금 보니까 AC의 델타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쭉 돼 있으면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FC를 중심으로 뭐 MF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요 임펄스가 하나 들어 있는 거지. 또 이게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물론 뭐 상수가 2분의 1이니까 원래 거가 어떻게 됐는지 원래 MF랑 요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이걸 다시 그려야 된다. 하나에 다 그리려고. 그 원래는 MF에다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분의 1이고 요 F가 이렇게 있다. 이게 MF이고 이게 뭐 AC의 델타 F 이렇게 돼 있으면은 0에서 뭐 B고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신호야. 이거는 원래 보내는 신호. 근데 요게 이제 코사인을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반반씩 나뉘잖아.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FC를 중심으로 반반씩 나뉘거든. 이렇게 되고 앰플리튜드도 이제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고 뭐 B는 똑같아요. 이거 B는 이것도 B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앰플리튜드가 이게 2분의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 부분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림을 그린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이오드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주파수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 타임 도메인이 이 시그널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타임 도메인이 이걸 그리는 거는 쉬워. 그런데 이거의 주파수 도메인에 그리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어떻게 했었던 거야? 이걸 해석을 하려고.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했었던 거야? 물어봐야 돼. 김진우. 뭐 시험에 있어서 오늘 틀어놓고 어디 가버려나. 윤민경. 렉탱귤러 펄스 곱하셔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게 아니야.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오드를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퀴블런트한 서킷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회로이론이나 보면은 뭐
소신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 회로 이론이 아니면은 저기 뭐냐 전자회로에서 나는 처음에는 그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때는 뭐 정확하게 이해가 없었으니까 소신호 분석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뭐 갑자기 뭐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해서 뭐 등가회로라고 해서 막 바꾸잖아 이게. 등가회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등가회로. 회로라는 게 어떤 회로가 있을 때 A라는 회로가 있을 때 이게 분석이 안 된다고 이 자체가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B라는 회로로 바꿔서 하면은 분석이 가능하거든. 어? 근데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적용을 가능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소신호 분석은 왜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작을 때 소신호 분석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다이오드나 아니면은 뭐 이 트랜지스터의 그 뭐 인풋 아웃풋 관계가 뭐 V 아웃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 이게. 아마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걸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A라는 회로 그 자체로 보면은 너무 분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우리가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다이오드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로 계산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곱하기를 해서 마치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것처럼 렉탱귤러 펄스를 진짜 곱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 곱하는 게 아니라 렉탱귤러 펄스를 곱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똑같이 뭐 나오는 파형은 똑같거든. 요거를 이제 로페스 필터를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2번에서 보면은 2번은 이게 1번 신호에다가 아까 원래는 다이오드인데 원래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건데 마치 렉탱귤러를 곱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신호에다가 2번이라는 건 1번 곱하기 렉탱귤러 펄스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 렉탱귤러 펄스의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주기가 t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요로 이거가 이거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사인에서 한 주기에서 여기서부터 코사인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t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1 over fc가 되는 거지. 1 over fc. 1 over fc로 잡아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 over fc로 잡아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렉탱귤러 펄스를 이걸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렉탱귤러 펄스를 수식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렉탱귤러 어떻게 뭐 t-nt분의 이게 그러니까 여기 t는 1 over fc야. t over 2 이렇게 되겠지. 반만 통과하는 거야. 듀티 사이클이 2분의 1이니까.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분석하기가 쉽다고 이게. 그래서 1번 신호가 뭐 이게 이제 뭐 이게 YF라고 하면 YF라고 하고 이게 XF라고 합시다. XF에다가 이제 요게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고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 해야 되니까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YF라고 하고 YT가 그 YF는 이거 지금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니까 이것도 헷갈리겠다. 이거 그냥 XT라고 하고 이걸 이제 이걸 RT라고 할까? RT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RT야 지금. 내가 이걸 적기 귀찮아서 이걸 RT라고 했다고. MT에다가 더하기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옆 CT 요걸 RT라고 한 거야.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옆 CT 요걸 RT라고 했다고. 요거 해서 요 나오는 결과를 요게 2번을 이제 YT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보면은 뭐 2번 식이 이제 수식으로 나타나면 RT는 어떻게 렉탱귤러 펄스에다가 아니 이게 RT가 아니라 YT네. YT에다가 뭐야 지금? T에다가 이게 RT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 펄스인데 이거는 그리고 RT에다가 곱하기 요걸 적어주는 거다. 요 부분이 이제 이게 내려와야 되잖아. 렉탱귤러 이게 t-nt분의 t/2 이렇게 되거든. 그럼 RT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요거부터 분석을 해보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렉탱귤러 이렇게 돼 있는데 렉탱귤러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든. 얼마마다 t마다 반복하는 거든. t마다.
반복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rectangular 2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 t-nt 이렇게 주면은 이제 쉬워지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a는 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렉탱귤러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임펄스 트레인을 컨버루션 해주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거든. 이걸 외우지 말고 임펄스 트레인하고 결국 이게 왜 임펄스 그러면 어떤 걸 임펄스 트레인하고 왜 컨버루션 하면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외우면 안 돼 절대. 외우면 금방 까먹는다고. 이것만 알면 된다고. 어떤 임의의 xt하고 곱하기 델타 이 컨버루션의 델타 t-t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조승명. 조승명. 이거 뭐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냥 뭐 켜놓고 그냥 다 나가버렸네. 내가 보니까 몇 명만 지금 듣고 있고. 네, 좀 돌아가시겠다. 최나연,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엑스테이다. 시프트 됩니다. 그렇지. X에 그러니까 델타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돼. 어떤 신호하고 델타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X가 어떻게 된다고? T-T0. T0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가 되는 거지. T0만큼 시프트하는 거. 요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듯이 렉탱귤러니까 2분의 t의 싱크 2분의 t의 f에다가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 렉탱귤러 이거는 임펄스 트레인은 임펄스 트레인 되니까 델타의 f 마이너스 kf 뭐 s라 하시나요? 뭐 f 원래 원오버 t가 fc가 돼 있으니까 뭐 fc라고 해도 되겠네 여기서. 그 fc는 1over t라고 했으니까 그럼 t분의 1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싱크에다가 2 fc분의 f 곱하기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c에서 뭐 이걸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갈 수 있어. 뭐 곱하기 델타 펑션하고 뭐 곱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뭐 샘플링하는 효과가 되니까 뭐 그걸 적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냥 이게 어떻게 이 말은 fc마다 샘플링 되는 거거든. 한다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뭐 2분의 fc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떤 요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싱크 펑션이 있는데 이게 1일 때가 요게 되나 1일 때 이렇게 싱크 펑션 이렇게 0일 때 언제 이게 1일 때 그러면 fc가 1일 때 그러면 f는 2fc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지점이 fc고 이거는 마이너스 2fc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가 요게 이제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 근데 이게 어떻게 fc마다 fc마다 뽑아내는 거거든. 그러면 fc 요거 뽑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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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임펄스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요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제로는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거랑 어떻게 된다고? 결국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에 대한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랑 RT하고 해줘야 되는데 RT하고 곱하기 요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RF하고 컨버루션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임펄스랑 컨버루션 해주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쭉쭉 되는 거잖아 이게. 그게 되는 거니까 시프트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RF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게 RF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RF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RF에다가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2분의 1 여기서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FC일 때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계산하면 파이분의 1이거든. 이것도 파이분의 1이고 마이너스 FC 요 세 개만 지금 그린 거야. 요 세 개만
뭐 지금 내가 그린 게 요 부분만 딱 그린 거야. 요 부분만. 왜 또 이게 파이분의 1이냐? 파이분의 1은 이게 FC일 때 요 Y값 요게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싱크의 FC일 때 이 FC를 하면은 결국 이게 FC일 때니까 이게 이 F가 FC일 때니까 F가 FC일 때니 값이니까 요 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은 결국 2분의 1에다가 싱크의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싱크 2분의 1이 뭐 되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사인이잖아. 사인 2분의 파이고 결국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 요거는 1이 되고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결국 파이분의 1이 되지. 앰플리튜드는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파이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2분의 1인데 요걸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하는 거 같다고.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거랑 RF 요거랑 이건 원래 이제 안테나에서 받은 신호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통과한 신호, 다이오드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마치 그러니까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다이오드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런 마치 이런 컨볼루션 해주는 것처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실제로 있잖아. 이게 분석할 때는 이게 원래는 지금 다이오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바꿔서 한 거거든. 바꿔서 이 렉탱귤러를 곱해진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이오드가 쓰이는 거야. 이게 렉탱귤러를 곱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등가회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이오드를 할 때는 이게 분석이 안 되지만 렉탱귤러를 하면은 이거 분석이 되거든. 그래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나도 이걸 처음에 알고 나서는 통신공학에서 배우고 나서 이걸 전자회로에서 나 아니면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 근데 그때 거의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이오드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 이렇게 다이오드가 실제로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V in에다가 V out이 이게 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게 뭐 이게 0.7보다 더 크면은 어떤 볼트보다 더 크면은 리니어하고 요걸 분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리니어하게 하면은 쉽거든. 0.7보다 더 크면은 V in 이거 또 더 쉽게 하려면은 이 어프락시메이션이야. 더 쉽게 하려면은 그냥 이 0보다 크면은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V인이고 Vout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 어프락시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지금 정확한 거거든. 사실은 이건 정확한 거야. 여기에는 아무런 어프락시메이션이 근사화가 들어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렉탱귤러 이게 다이오드를 분석할 때 이것처럼 이거 렉탱귤러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어떤 경우냐면 이 신호 자체가 다이오드에 입력되는 이 신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기 신호로 오는 거거든. 주기 신호로 온다고. 코사인이 곱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니까 주기 신호로 오면서 어떻게 돼? 하프 그러니까 50%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50%는 플러스고 50%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주기 신호이면서 5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야. 다른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이걸 컨볼루션을 해야 되니까 컨볼루션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거든. 그러니까 제로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1번하고 이게 이제 이 2번하고 컨볼루션 하면 결국 0에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쪽 빨간 거 2번하고 파란 거 1번하고 요렇게 해주면은 이 뭐 좀 헷갈리겠다. 이걸 지금 2번이라 하지 말고 4번이라 합시다. 1번, 4번, 그 다음 2번 하고 3번 요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1번하고 컨볼루션을 이제 4번하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왜냐면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 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 여기에는 지금 내가 여기 이 그림 요 그림 있잖아. 그림 이게 2번 이게 2번
여기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은 사실은 내가 이게 세 개만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에 요 그림 중에서 내가 그냥 세 부분만 그린 거라고. 여기서 세 개만 그린 거라고. 이 옆에 쭉 많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차피 컨볼루션해서 이게 0으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0으로 떨어져야지 로페스 필터가 살아남으니까 그 부분만 계산하려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더하기 2에다가 컨볼루션 더하기 컨볼루션에 이제 3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래 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뭐 파이분의 1에다가 요거 해주면은 결국 이게 2분의 1에서 이게 앰플리튜드가 2분의 1 줄어들었잖아요. 2분의 1에다가 뭐 이게 2파이가 되니까 이거 해주면은 앰플리튜드는 로페스 필터에서 결국 2파이분의 1로 되고 요것도 2파이분의 1로 될 테니까 더하게 되면은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분의 1에다가 MT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되겠지. 물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MT가 아니라 MF에다가 플러스 AC의 델타 F 이렇게 되고 요거에다가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구하면 이제 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게 나타나는 거죠. 파이분의 1에다가 MT에다가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서 뭐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1번, 2번, 3번 요 신호를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호 영역하고 그러니까 타임 영역하고 시간 영역하고 주파수 영역 요걸 이제 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게 뭐 보면은 자 이게 25점짜리잖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점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비동기 건파 중에 하나인 포락성 건파기. 포락성 건파기는 어떻게 된다? 로페스 필터 대신에 뭐 어떻게 된다고? 이건 사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야.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대신에 어떻게 엔벨로프 디텍터라고 이렇게 받자 말자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한다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RC 필터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RC 로페스 필터이긴 한데 좀 성능이 떨어지는 성능이 안 좋은 RC 필터지. 는 로페스 필터, 이게 로페스 필터, 이게 RC 필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회로는 시간에 뭐 주구장창 배웠던 그 RC 1차 필터야, 1차 미분 필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신호를 그려라. 신호는 뭐 이게 여기서 보면은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 되고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통과하고 나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이거 따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이게 카패시티에 차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차지될 때 내려오고 차지될 때 또 내려오고 뭐 요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엔벨로프를 따라가지는 못해. 이걸 MT 플러스 AC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커패시터에서 저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메시지 시그널 MT를 FM 변조해서 FM 변조된 신호가 다음과 같이 돼. 전송 신호를 MT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가져가서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작은데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자꾸 이런 거거든. 쏘리. 좀 확대를 하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봅시다 이게 메시지 시그널 MT를 FM 변조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가 FM 변조가 이렇게 되거든. FM 변조 신호가 SFMT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코사인, 사인 뭐 이거는 별 필요가 없고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뭐 K 뭐 F에 뭐 이걸 뭐 2파이를 뭐 상수, 이 KF가 상수니까 뭐 이걸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 안 시켜도 돼. 0부터 T까지 M 타우에 D 타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게 매핑돼서 이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MT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요 여기에서 이 파이 없이 돼.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주파수가 요 안에 파이가 이게 보면은 결국 FC 우리가 FI라고 하면은 이게 F instantaneous라고 하면은 FC에다가 어떻게 KF에다가 MT 이렇게 돼. 이걸 미분해 주면 안에 거 미분해 줘서 이제 이 파이로 나눠 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2파이분의 1 요거를 이제 파이 t라고 하면은 d 파이 t를 dt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미분해서 이제 이걸 해주면 되지. 요 안에 걸 파이 t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파이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파이분의 1에다가 파이 t를 넣으면 2파이 fc고 뭐 이거는 뭐 상수니까 뭐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 sin 2파이 fmt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요거를 이제 미분해 줘야 되는데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2파이를 어차피 나눠줘야 되니까 2파이에다가 100 뭐 fm 2파이 fm까지 적읍시다. fm 100 코사인 2파이 fm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게 그 다음에 4파이 fm에다가 200 코사인 4파이 fmt 이렇게 되겠네. 그럼 2파이로 이제 나눠주면 이거 다 2파이는 다 있는 지금 상태니까 이거는 2가 되고 그럼 이거 해주면은 이게 이제 fmc니까 여기서 fc는 요 fc는 뭐 이게 또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kf에서 여기서 이게 fc 더하기 kf에다가 mt가 어떻게 된다고? fc 더하기 100 fm에다가 코사인 2파이 fmt에다가 플러스 400 fm에다가 코사인 4파이 fmt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 fc는 요 제외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m은 mt는 kf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쪽을 그럼 mt는 1 over kf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되겠네.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구형파 MT를 FM 변조해서 여기 보면은 구형파 MT를 FM 변조해서 다음과 같은 SFM을 구하였다. MT와 SFM을 구하시오. 그래서 MT 최대값은 최대 최소값은 플러스 1이다. FM 봅시다. 이거 뭐 나와 있네 이거. 우리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똑같네. 그러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초분에 4승초 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은 요 첫 번째 구간 동안 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F2는 두 번째 구간에서는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FM하고 그러니까 맥시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0-3승이 맥시멈이고 10-10의 4승이 3 곱하기 10의 4승이 맥시멈이고 이게 제일 작은 게 미니멈 값이 10의 4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계산할 때 FI라는 게 FC 더하기 KF에다가 MT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은 여기서 3 곱하기 10의 4승 했을 때 FC 더하기 KF에다가 1일 때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 미니멈 값일 때는 10의 4승일 때 FC 더하기 KF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FC는 뭐가 되겠어? FC는 중간값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4 곱하기 10의 4승은 2FC니까 FC는 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 또 이거 넣어주면 KF는 10의 4승 이렇게 되겠네. 10의 4승.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주파수 도메인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를 구하면은 FI는 2 곱하기 10의 4승 2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10의 4승 곱하기 MT 이렇게 되겠네. MT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있다고 해요.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FI는 이렇게 구했고 FI 그 다음에 MT와 뭐
그 다음에 뭐 MT는 사실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지. 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MT를 구하여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1 이게 MT가 되겠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이걸 FM 신호를 구하여라. 6.2 FM 신호를 구하여라. S에 FMT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이거 뭐 사인으로 해도 되고 코사인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뭐 일단 사인처럼 보이니까 사인으로 합시다. 뭐 코사인 해도 정상합시다. 그럼 2파이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FC니까 2파이 FC 그래서 FC가 2 곱하기 10의 4승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F가 이게 아까 10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0의 4승 10의 4승에다가 0부터 T까지 M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7번 요거는 뭐 이미 수업 시간에도 내가 풀었고 뭐 이건 전에도 내가 풀어줬어. 그래서 뭐 이거는 했는데 이대로는 안 나오고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아마 요걸 퀴즈를 내가 낼 때 요걸 이제 조건을 바꿔야겠지. 이게 F1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F1, F2, F3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 좀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서로 겹치지 않고 뭐 하는 것들. 그 외국 때는 조건은 뭐야? F1, F2, F3가 F1이 제일 크니까 F1 빼기 F2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00, 100Hz 이것도 100Hz니까 200Hz보다 더 커야 된다고. 200Hz보다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2가 F3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F2 빼기 F3가 200Hz보다 더 커야 되고 조건은 전송신호의 주파수 응답을 그리고 뭐 대역폭은 뭐 이렇게 뭐 되겠지 뭐 F1 뭐 대역폭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0보다 큰 것만 그리면은 0보다 큰 거 F1이 제일 큰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이게 앰플리튜드 1이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2분의 1씩 다 가지겠네. 이게 F1, F2, F3. 그다음에 이쪽 이게 100메가씩 100Hz씩 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SM으로부터 각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수신기를 그리고 복원되는 신호를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그리시오. 요거는 뭐 이거는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 7.3번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받자 말자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를 다시 한다고. 어떻게? 곱하기를 코사인 2파이 F1T를 곱하면 뭐만 튀어나오는 거야? 로페스 필터를 시키면 2분의 M1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2T를 하면 M2T가 되고 F3T가 되면 로페스 필터가 돼서 2분의 M3T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1번, 2번, 3번에서의 주파수 도메인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퀴즈로 봤었어. 내가 뭐 하나만 했었는데 1번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려라. 주파수 능력 그리기를 했었는데 요거 나 뭐 2번 내가 3번 어등을 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뭐 맞춰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나 뭐 뭔지 모르겠다. 일단 공부를 아직 덜 했을 테니까 뭐 질문하는 게 좀 없긴 할 텐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질문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괜찮아.
공부를 안 해서 아직 질문을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질문해도 교수님. 될까요? 질문하세요. 예. 그 FM에서 예. 그 FM이랑 PM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예. FM이랑 PM을 하는 거에 예. 그 이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어떤 그림? 몇 페이지를 말하는 건지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 그림? 이거 다음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네네네. 이거? 예, 여기서 응. 그 PM을 응. 제가 알기로는 뭐 미분을 해가지고 어. 델타 D 이거를 해서 맞아. 그 그래프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 이거 미분하면은 0 아닙니까 값이? 그래서 다 제로지. 근데 미분하면 다 제로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 MT를 미분하면은 이걸 네.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돼. MT가 만약에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MT가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렉탱글 펄스파지 지금 이렇게 될 때 이게 MT가 이렇게 되면은 MT를 이제 우리가 PM을 그리기가 어려워. PM 자체를 그리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페이즈가 변한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개념상으로 말은 쉬운데 수식으로 적기도 쉽잖아.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걸 주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서 주파수로 생각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좋거든. 요걸 보면은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펄스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또 여기서도 이만큼 올라가고 또 마이너스 이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려 DMT가. 그래서 이걸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이거 자체가 이게 델타가 들어가면은 수식으로 풀기가 사실 어렵거든 이걸.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그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호 이게 PM하고 여러분들이 PSK하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학기에 할 내용인데 PM이라는 거하고 PSK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PM은 MT 자체가 MT가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이 MT가 불연속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지는 거야 이게 MT가. 이렇게 되니까 뭐 중요도로 보면 이게 뭐 한 거의 100만 배 더 중요해. 이거 뭐 PM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근데 이걸 이제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MT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워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데 PSK는 어떻게 되냐면은 불연속이면서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거든. 두 가지 값만 있는데 페이즈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보면 페이즈를 구하는데 페이즈가 두 가지 값밖에 없다. 그럼 페이즈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돼? 0부터 360도까지만 있다고. 360도. 뭐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로 페이즈라는 건. 0에서 360도로 계속 360도 오면은 그냥 사실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원에서 두 개를 선택하라 하려면은 보통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 0하고 이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90도 시프트 된 게 더 좋다 이렇게 선택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하고 여기에 선택하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왜 그렇게 또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은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더 복잡한 수식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는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 그 멀리 떨어지는 페이지가 멀리 떨어지는 걸 선택하는 게 좋거든. 그 여기에서 하나는 1일 때는 뭐 페이지가 제로인 거로 하고 0일 때는 파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이게 뭐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걸 DMT라는 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DT를 MT를 해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걸 막상 이거 하려고 보니까 이게 미분을 해놔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펄스파가 나오대. 이거 임펄스가 나왔다. 임펄스가 나와버려. 임펄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미분한 거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화해야 되거든. 주파수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이걸 디라이브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져. 이게. 이거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지금 16페이지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내가 뭐 이거 이 PM이나 FM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신호 자체는 사실은 16페이지는 이건 지금 우리가 PM하고 FM, 이 FM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MT를 다루는 거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MT라는 게 이게 지금 연속 신호가 아니거든. 딱딱 끊어져 있잖아. 1 아니면 마이너스 그 레벨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이건 디지털 신호라고. 그 디지털에서 할 때는 이 신호들이 사실은 이게 FSK가 되는 거, 이게 FM이 아니라 FSK고 이거는 PSK가 돼가지고 이게 페이즈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뭐 페이즈가 변화되니까 0 아니면 0이면 0, 1이면 0이면 이렇게 그대로 사인파가 그대로 되는 거고 파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거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근데 이걸 뭐 억지로 해가지고 PM처럼 해서 뭐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했을 때 가지고 이게 주파수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뭐 대충 따라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인파로 나왔을 때 이걸 미분했을 때는 코사인이 되니까 아 그래 미분했을 때의 값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처럼 디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 딱딱 이게 임펄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것을 구하기는 좀 어렵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거 그냥 이 PM이나 FM이 아니라 PSK나 FSK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연속 신호, MT가 연속 신호고 이건 MT가 불연속적으로 앰플리튜드가 불연속적으로 이건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이 되니까 페이즈가 0이냐 파이냐 이렇게 되면은 뭐 0이면은 그대로고 파이면은 마이너스가 붙거든. 사인 파이가 되면은 플러스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 뭐 또 다른 뭐 이해가 안 되나? 이해됐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2학기 때 배울 거야. 2학기 때. 질문 없나 질문? 질문 없으면은 내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어차피 내가 또 질문 시간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질문 시간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우리 시험은 우리가 6월 언제야?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16일이네. 16일 수요일 날 우리가 18시부터 뭐 17시 뭐 아니 19시네. 17시가 아니라 19시 뭐 15분 정도까지 지금 한다고 지금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온 건 똑같아.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그 프린트를 해서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 연필로 적으니까 내가 거의 잘 안 보여. 연필로 적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볼펜으로 적어. 볼펜으로 적어서 이게 하면은 뭐 잘못되면 엑스페 해서 하면은 내가 어차피 뭐 그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연필로 해놔니까 이게 막 프린트를 해놔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내가 그래서 막 프린트 한 것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준 그 사진 파일을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서 막 이렇게 둘이 같이 하니까 이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볼펜으로 좀 적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질문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월 15일 날 화요일 날 내가 그때 몇 시에 한다고 그랬지? 잠깐만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뭐 적어놨었는데 18시라고 하셨습니다. 18시네. 18시부터 19시까지. 그래. 18시부터 19시간. 요 사이에 그냥 아무 질문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뭐 시험 치기 전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냥 뭐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별 상관없어. 그냥 뭐 아무 질문이나 해서 여기 질문이 있으면은 들어오고 뭐 안 들어와도 괜찮아. 안 들어와도 되는데 웬만하면 들어와서 좀 질문하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시험 문제를 안 낸다고 보통 질문 받아보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요 문제를 내면 되겠구나라고 그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꼭 한번 뭐 좀 이거는 뭐 내가 녹화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2학기에 우리가 좀 소개를 하면 2학기가 우리가 디지털 통신인데 디지털 통신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전송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나 다 디지털 통신이야. 0 아니면 1을 전송한다고. 왜냐하면 아날로그로 전송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 특히나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어떤 MT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걸 받자 말자 우리가 이 2파이 FCT 동기 검파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똑같아. 이걸 해서 이제 MT를 꺼내는데 이 MT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막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걸 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MT를 어떻게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0101 이렇게 바꾸는 거야. 0101로 0101 이렇게 바꿔가지고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뭐 이렇게 펄스 디지털 펄스로 바꾼다고 이렇게 이걸 전송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보내는 신호를 ST라고 하고 받는 신호를 RT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RT가 ST가 된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ST에다가 더하기 NT라는 게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 있어.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야. 노이즈는 그 얘기했지만 자유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확률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게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뭐 다 뭐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배우는 대부분 과목들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게 어떤 신호가 XT라는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게 주어진다.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이거 풀의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게 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 XS를 구해가지고 뭐 이게 뭐 스테이블 하냐 뭐 요런 것들 한다고. XT가 고정돼 있어. 이게 고정돼 있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해요. 시그널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세상에는 생각을 해봐. 이 얼마나 고정돼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고정돼 있는 게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호들은 뭐 그냥 템포러리로 그 뭐 고정된 신호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호는 다 어떻게 다 움직인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이게 뭐 어떻게 고정돼 있어.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 내가 뭐 만들어낸 신호랑 내가 뭐 그다음에 이게 형광등에서 나오는 신호 이런 것들 다 바뀐다고 계속 계속 바뀌어. 이게 랜덤 신호야 실제로는. 랜덤한 시그널로. 랜덤 시그널이요. 그러니까 랜덤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내가 결정된 게 없다고. 내가 태어나면서 뭐 물론 나는 뭐 그걸 믿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뭐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주가 있다라는 나는 그건 뭐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든. 뭐 태어날 때 뭔가 내가 몇 시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무슨 그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뭐 60, 몇십억이 아니 60억 중에서 그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몇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운명이 똑같다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 그냥 저 마음대로 그냥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디터미스틱한 건 없다고.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4년생 뭐 1월 4일 뭐 하여튼 뭐 몇 생인데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지금 뭐 한 50년 뒤에 48년 뒤에 2021년 6월 11일 날 뭐 지금 11시 34분에 이게 국민대학교 내방 414 미래관 414호에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몰랐어. 디터미니스트한 건 없다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국민대학교 들어왔지만 국민대학교 들어오려고 뭐 무슨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걸 확정지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점수가 보니까 대충 뭐 그 정도 맞는 것 같고 뭐 전적과 뭐 그냥 뭐 취업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온 거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가능성 중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의
패스를 택한 거일 뿐이야.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랜덤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랜덤 신호들을 이걸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여기 이제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걸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이게 좀 2학기 때 디지털 통신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뭐 디지털 통신 그럼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학기에 이 통신공학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강의 평가하면은 내가 뭐 학교에서 한 2% 안에 들어. 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 시간이 안 맞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지 하여튼 이 학기에 내가 하는 그 디지털 통신은 뭐 일단 실생활에도 굉장히 연관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말을 제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보면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다고. 근데 뭐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그 잘 모르겠어. 뭐 그 랜덤 신호하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니야.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만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불안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불안들을 뭐 이제 고민 필요 없으니까 혹시나 뭐 얼굴이랑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그 불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이걸 뭐 더 이상 아무튼 녹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녹화를 해놔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좀 그 이제 3학년 대부분 다 3학년들일 거 아니야. 3학년들이라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좀 적으면서 해야 되겠다. 방학 때 이게 내가 지금 방학에 대한 얘기야. 지금 이거는 지금 전혀 뭐 기말고사랑 이거는 상관없어. 방학을 잘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이야. 뭐 지금 뭐 모르겠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라고.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그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 막 너무 롱텀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사실 좀 그 찾기 어려워. 인생에 있어요. 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난 잘 모르겠어. 난 진짜로. 내가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대학교 때부터 뭐 한 30년 동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잘 모르겠다고 진짜로. 이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 뭐 내가 어디 취직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 취직을 하고 싶은지, 뭐 창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 어디 대학원을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면은 취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부분일 테니까 대기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어떻게 중견기업이라도 가고 싶은지 좀 어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공기업을 하고 싶은지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 내 능력하고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지. 그럼 또 다 따져보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그 따져보는 게 이거 지금 뭐 문제 풀어가지고 뭐 FM 신호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FM 신호 뭐 PM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물론 잘하면 좋지. 이런 거 시험 잘 치가지고 이런 거 뭐 이게 다음 신호를 MT를 뭐 DSB, TC 변조를 생각한다. 뭐 이거 이 조건이 뭐냐. 뭐 각각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좋아.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어렵기 시작하거든. 그게 어려워. 그게 내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단은 뭐 이걸 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점이라는 거하고 이게 스펙이라고 그러잖아. 스펙이라는 거. 이 학점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그다음에 뭐 공기업 같으면은 뭐 이게 뭐 적성 검사나 뭐 대기업 같으면은 아니면 공기업 같으면 뭐 자격증 이걸 뭐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게 어떻게 하냐면 그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야. 데드라인을.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야. 언제를 정하면 되겠어? 지금 만약 3학년이라고 가정합시다. 3학년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걸 마련해야 되냐면은 2022년 9월 1일까지 이걸 다 마련해놔야 돼. 왜냐하면 이때부터 또 막 그 원서를 써야 되거든. 이게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게 다 이게 마련돼 있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역순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이 언제야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정도가 2021년도 6월 중순이라고. 뭐 기말고사 뭐 기말고사 때까지는 안 되니까 뭐 하여튼 7월이라고 봅시다. 6월 말이랑 7월 초라고 하면 이때부터 남아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14개월이 남아 있다고. 14개월. 중간에 한번 또 끊어주면 2022년도 뭐 2월 달이라 합시다. 뭐 하여튼 이게 중간고사 이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을 요 봅시다. 2010년 8월 달이고 이거는 이 여름 방학. 아이고 이 겨울 방학이요. 여기도 이제 이 겨울 방학이 있겠네. 아 이거 여름 방학이지. 좀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끊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학점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내가 진짜 높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라는 걸 좀 에스티메이션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해보라고. 그다음 내가 뭐 영어 좀 너무 안 된다. 뭐 영어를 뭐 나중에 하지 말고 여기 막 가서 하다가 막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하라고. 지금. 나이키에 제일 유명한 왜 저스트 두 이트는 지금 하라고. 지금 하라는 얘기야.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적성 검사도 좀 보고 좀 보라고 한번 이거 어떤 문제가 도대체 나오는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격증 도대체 얼만큼 그게 필요한 건지를 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보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고. 이런 것들이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 막 자꾸 생각할 때 뭐 마치 이게 뭐 이 문제 잘 풀고 하면은 인생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거 잘 푸는 거하고 인생 사는 거하고 내가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나처럼 이거 공부하는 걸로 그냥 뭐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교수가 하든지 뭐 뭔가 선생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고. 그게 뭐 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거 다 가만 앉아가지고 이걸 가만 앉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걸 작성해 보라고. 내가 이 계획표를 적어보라고. 계획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물론 계속 이게 변할 수 있어. 이게 변할 수 있다고.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뭐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걸 하라고. 계획표를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좀 적어봐야 돼. 자기소개서를 어떤 관점에서 적어야 되냐면 이걸 자꾸 자기소개서 적으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내가 이번에 사실 사회적 세미나를 했었거든. 자기소개서 적는 걸. 이걸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해놨더니 이게 완전 좀 웃겨. 내가 볼 때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자꾸 적는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적는 거 어렵거든. 자기소개 글을 적는 건 어렵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막 내가 이 적는 게 어렵고 하니까 뭐 그냥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나 막 그 고민을 하는데 이 관점을 다르게 해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소개를 작성하는데 이게 누가 볼 건지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기소개서를 누가 볼 건지. 그 회사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회사의 인사팀들이 볼 거야.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적는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사귄다는 얘기하면 내 얘기만 계속 하면은 그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된다고. 그 사람 얘기도. 그러니까 자기소개 적는 것도 이게 글을 적어서 그렇지 이 얘기하는 건 똑같다고. 대화를 하는 건 똑같아. 대화를 할 때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인사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한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인사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적어야 되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딱 두 가지야.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야.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 이거 왜 호기심이 많은 걸 중요하냐면 호기심이 많으면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뭐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은 다시 대부분 다 뭐 어떤 사람 뽑으면 경력사원이나 뽑고 뭐 그냥 있는 사람 다 하면 돼. 그럼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게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놔야지 이제 뭐 그게 물갈이게 되니까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게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 꾸준함이 있다라는 거야. 이 꾸준함이 있어야지 뭔가를 성취할 수가 있거든. 이게 성취할 수 있다고. 성취할 수 있다고.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작성해야 된다고. 호기심이 내가 굉장히 많고 호기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팀이 뭘 듣고 싶어 하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사팀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내가 굉장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걸 꾸준하게 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 내가 뭐 어디 태어나가지고 뭘 하고 뭐 내가 이거 공학 설계를 해보고 뭐 하다는 거 그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거. 그걸 하면서 공학 설계를 하면서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로 만약 하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요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 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요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요 관점에서 적어야 돼. 이걸 내가 이 적어놓고 자기소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돼.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안 작성을 했는지를 보려면은 이게 내가 글이 맞느냐, 뭐 맞춤법이 맞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호기심이 내가 많으냐, 아니면 내가 지금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나타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뭐 극복한 스토리가 있느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이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보면은 좀 약간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아. 진짜로 내가 보고 있으면은 4학년들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면은 진짜 이 정도로 이게 그 연습을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방학 때 방학이라고 생각하지 마. 방학이라고 지금 보면은 한 2달 남은 것 같아. 그럼 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내가 2달 동안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봐. 그러니까 돌이켜보라고. 내가 지금 얼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보라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거든. 웬만하면은 엄청난 뭔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방학 동안에 뭐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내가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진짜 결심을 해가지고 뭔가를 결심을 해. 내가 지금까지 결심을 안 해서 그냥 대충 보냈는데 이번 방학은 내가 결심을 해서 그냥 진짜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 기분이야 그냥. 기분이 지금 뭐 그런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일 뿐이지 그런 기분이 꾸준하게 연결되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나이를 50이나 50 가까이 먹은 나도 힘든데 여러분 지금 젊어서 그런 트레이닝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 방학 동안 내가 뭐 하겠다,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라고. 내가 볼 때는 제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그 한 게 그냥 영어 따는 게 제일 쉬워. 영어 점수가 돼 있으면은 만약에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걸 좀 해도 괜찮아. 근데 영어를 뭐 이번 방학 때 내가 뭐 진짜로 한 850점, 900점 받겠다라는 각오하에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래서 해보고
그걸 좀 정리를 보러.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남는 거라도 있잖아.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뭐 이거 불안하기 때문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속 뭐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어 이게. 좀 제발 부탁하건데 이 얘기는 뭐 다음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좀 제발 좀 방학 동안에 이거 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적어놨다가 방학 이 기말고사 끝나지 말자 좀 앉아가지고 내가 방학 동안 뭐 해야 될지 뭐 계속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도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영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해보라고.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뭐 얼마나 내가 뭐 알아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좀 해보고 뭐 화요일날 봅시다. 화요일날 봅시다. 네, 뭐 수고했습니다.